염증이 생기는 경우 또는 고름이 차 있는 경우를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축농증과 거의 유사하게 여러 가지 감기를 비롯한 상기도 감염증, 그 다음에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 소아의 경우에는 그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특이하게 비대해서 이관 계급을 막는 그런 환나의 경우에도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축농증이 심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2차적인 합병증으로 중이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먼저 귀 안쪽에 고름이 차 있으니까 소리 전달이 안 돼서 귀가 멍멍하다든가 이명이 생길 수도 있고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고름이 차 있는 경우가 지속이 되면은 이것이 급성 중이염으로 또 진행이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고막에 천공이 발생해서 고막 천공 부위로 고름이 흘러나와서 이루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일단 약물 치료를 하고요. 보통 2주 내지 3주, 길게는 2달까지 약물 치료를 하신 다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환기 튜브 유치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해부학적 구조를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바깥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귓구멍 안쪽에 웨이도가 있죠. 이 웨이도의 끝에 바로 막으로 되어 있는 고막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웨이가 모은 그 소리가 이 고막에 부딪히고 이 고막에 연결되어 있는 3개의 소리뼈를 거쳐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신경을 자극해서 저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고막 안쪽에 소리뼈가 있는 그런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중이가 되고요. 여기에 고름이 차는 것을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이 중이는 이관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이관이 열려 있기 때문에 코 안에 있는 고름이 아주 조절이 안 되는 고름이 꽉 코 안에 차게 되면은 이것이 역류해서 이관을 타고 중이강 안을 침범하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 중이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축농증을 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중이염 환자의 실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세 정도 되는 여아 환자의 그 오른쪽 고막 소견인데요. 귀가 아프고 그 다음에 고열이 생겨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내원 당시 고막 소견을 보면은 고막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으면서 노란 고름이 고막 안쪽에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적절하게 아로마 테라피와 항생제 치료를 해서 치료 2주 반 만에 완치된 고막 소견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막이 돌출된 부분이 모두 가라앉고 고막 안쪽에 아주 노랗게 차 있는 고름이 모두 제거된 상태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은 이렇게 고막 안에 고름이 차 있는데 이러한 차 있는 고막에 있는 고름이 여러 가지 항생제 투약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적인 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술적인 처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렇게 나이프, 칼을 이용해서 고막을 절개를 해서 고름을 직접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절개된 구멍 안으로 환기 튜브라고 해서 아주 작은 관을 거기다가 유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고막 안쪽에 유치되어 있는 환기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해서 고막 안쪽에 고름을 제거를 하면은 단기간 안에 승부가 나죠. 고름이 제거가 되니까 치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미 고막을 절개해서 온전해야 될 고막이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튜브가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튜브가 나중에 빠지더라도 고막의 천공이 영구적으로 발생해서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이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막에 반은이 남아있을 때 나중에 이명이라든가 이 고막 반은에 의한 청력 감퇴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튜브를 꽂고 있는 소아나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바닷가나 수영장에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수영을 하다가 물이 만약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 환기 튜브를 통해서 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염증을 유발시켜서 2차적인
그런 어떤 감염성, 급성 중이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튜브 유치술도 그렇게 만만하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로마 테라피나 아니면 기타 약물 치료를 해서 수술 치료 없이 삼출성 중이염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귀가 많이 아파서 저희 병원을 찾은 그런 환자인데요. 귀 안쪽에 보면은 고막이 이렇게 아주 부풀어 오르고 고막에 아주 미세 천공이 발생해서 고름이 귀 쪽 밖으로 흘러나오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아로마 테라피를 해서 3일 경과 후에 다시 고막을 촬영을 했는데 이때 미세 천공이 모두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고막 안쪽에 있는 고름도 이미 절반 정도 없어지고 고막의 상태가 원상태로 복귀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환자의 치료, 아로마 테라피 치료 약 3주 경과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고막의 천공과 부어있는 양상이 다 없어지고 고막 안쪽에 중이각 내에 차있는 여러가지 급성 고름이 다 제거되고 완치된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좀 더 아주 심각한 환자죠.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오른쪽 고막 사진인데요. 고막의 염증이 너무나 심해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고름이 많이 차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에 치료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진은 역시 같은 환자의 좌측 고막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아로마 테라피를 즉시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고름을 칼을 대서 제거한 정도 이상의 그런 드라마틱한 통증 조절과 고름의 제거 그리고 청각 손실이 없이 이런 고막의 원상태로의 복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고막이 이제 정상화된 사진이죠. 약 치료 3주 경과 후에 정상화된 그런 사진이고요. 고막이 많이 부풀어 올라 있던 것도 조금 찌끄러기만 남아있고 모두 정상화된 사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좌측 고막이 이제 아로마 테라피 치료 후에 3주 경과 후에 정상화된 그런 사진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러한 급성 중이염 상태에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중이각 안쪽에 고름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 바로 삼출성 중이염으로 진행이 된 경우죠. 이 환자는 중학생 환자였는데요. 오른쪽 귀가 멍멍하고 잘 안 들리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했죠. 귀가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들려서 내원했는데 내시경 고막 소견상에 고막 안쪽에 중이각 안에 고름이 거의 100% 꽉 차 있고 끈끈한 고름이어서 이것이 잘 코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 2, 3주 경과 후에 치료 반응이 없으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로마 테라피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아로마 테라피 시행 후 약 일주일 경과 후에 고막 안쪽의 고름이 절반 이상 모두 코 안쪽으로 다 배출이 돼서 거의 절반 정도 이제 배출된 상태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 환자 치료 아로마 테라피 치료 약 3주 경과 후에 정상화된 고막 사진입니다. 고막 안쪽에 고름이 모두 빠지고 정상화되어 있고 고막의 염증도 모두 완치된 그런 상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중이염의 한 형태로서 만성 중이염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사진은 10개월 된 하나의 고막 소견인데요. 10개월 된 아기치고는 이미 재발적으로 삼출성 중이염을 앓고 또 급성 중이염을 재발해서 많이 앓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막에 천공을 유발시켜서 고름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래서 만성 화농성 중이염 상태로 진행이 돼서 10개월 하나의 고막이 거의 한 60세 할머니의 고막처럼 아주 쭈글쭈글하고 염증이 심해진 상태이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시행을 해서 고막 안팎의 고름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약 한 2달 경과 후에 다시 촬영을 했더니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고막의 미세 천공이 모두 정상화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이완된 경우에는 소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막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아로마 테라피를 시행을 해도 고막 천공이 잘 힐링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중이염에 대해서 유칼립투스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역시 유칼립투스는 안전한 유칼립투스,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환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한 유칼립투스인 유칼립투스 사이트리오도라, 다른 말로 레몬 유칼립투스라고 하기도 하죠. 이 레몬 유칼립투스와 유칼립투스 라디아타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한 유소화용, 마사지용 농도를 살펴보면요. 일단 에센셜 오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유칼립투스와 라벤더와 이번엔 주니퍼 베리를 골랐습니다. 이것을 1대1대1 비율로 혼합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피부가 예민한 아주 영유아라든가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유칼립투스의 농도를 더 낮춰서 유칼립투스 1, 라벤더 2, 주니퍼 베리 2 이 정도 1대1대2 정도의 비율로 혼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8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초보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사용을 금하고요. 약 만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유아의 경우에는 전신 마사지인 경우에 약 0.5% 정도로 희석을 하시고요. 24개월에서 36개월 유아인 경우에는 약 1%로 희석을 하시고요. 36개월에서 만 5세인 경우에는 1.5% 정도로 희석을 하시면 되고요. 얼굴을 마사지 하실 때는 이 농도의 약 3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36개월에서 만 5세인 경우에는 약 얼굴 마사지용으로 다시 블렌딩을 해서 0.5% 농도로 맞추셔야 됩니다. 만 5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2% 정도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사지 오일을 희석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캐리어 오일은 이제 가정용으로 호호바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 그리고 살구씨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저렴한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 오일을 이용해서 1%의 1.5%의 마사지용 그 오일 농도를 맞추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마사지에 필요한 1.5%의 그 마사지 농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리어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손쉽게 저렴한 오일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것은 포도씨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어 오일의 용량을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눈금이 있는 일회용 투약병 용기를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용량이 정해져 있는 아로마 테라피용 이렇게 차광이 되어 있는 차광병이 있습니다. 요거는 10cc 용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턱에까지 꽉 차게 캐리어 오일을 담으면은 그것이 바로 10cc가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이제 쉽게 용량을 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밥 숟가락 있죠. 보통 우리들이 사용하기는 어른용 밥 숟가락이 한 10cc 정도 되니까 거기에 찰랑찰랑하게 해서 캐리어 오일을 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병에다가 넣고 하면 이게 10cc가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이제 블렌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니까 10cc의 캐리어 오일에 3방울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런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을 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칼립투스를 한 방울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졌죠. 그래서 벌써 캐리어 오일하고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믹스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라벤더를 한 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라벤더 한 방울. 그 다음에 주니퍼 베리를 한 방울을 떨어뜨리겠습니다. 한 방울. 근데 어떤 용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르르 여러 방울이 한꺼번에 떨어 들어가는 그런 드라퍼가 좀 부실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방울이 한꺼번에 주르르 들어가서 농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새로 방울방울 정확한 용량을 하셔야지. 한두 방울은 틀려도 되지만 대여섯 방울이 확 틀려버리면은 농도가 너무 강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약해지는 건 상관없지만 강해지면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렌딩된 그 마사지